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0.4% 내리면서 1811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현재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재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업종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상승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자전기 업종으로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세가 상당히 높았던 증권업종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시장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무료입니다. 정보 이용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13-3366-0110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연고점을 새로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연일 연고점 돌파에 따른 부담으로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포인트 내리면서 181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82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연고점 새로 썼는데요. 1827포인트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연일 연고점 돌파에 따른 부담으로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3% 하락한 181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자세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로 흐름을 바꾼 개인 쪽에서는 현재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는 3,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1,000억 원 넘는 물량 팔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1포인트 내리면서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장 6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지수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3% 하락한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장 관망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11억 원, 외국인이 1억 원 정도 오늘장 관망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장에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0전 오르면서 1,160원, 9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일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를 붙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금리 동결 소식에 따라서 약세를 보였었던 보험주들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0.7% 오르고 있고요. 홍국화재가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2%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은행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3 규제안 합의 소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간과하지 못하겠죠. 현재 은행주들은 신한지주가 1%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1.8%, 외환은행이 외국계 매수세에 3% 급등하면서 은행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조선주와 철강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조선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에 있는 종목들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들인데요. 삼성중공업이 2%,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2.3% 오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4%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조선주들 오늘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장에서는 중소형 철강주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철강제 유통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배철강이 7%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DSR 제강이 4% 오르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기아차만이 파란불로 전환한 상태지만 현재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파란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신차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해외 공장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오르고 있고요. 쌍용차가 0.9%,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 주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전기 전자 업종들을 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중에 코스피가 1827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락 반전이 됐는데 시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네요. 네, 1800선 돌파하고 나서 이제 급하게 올라간 이후에 기술적인 과열에 따른 숨 고르기가 전개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와 새벽 마감한 미 증시의 상승에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낙폭이 약간 커지는 모습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8월 경제 지표는 당초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를 상대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본다면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이고요. 반면 유통과 제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하면은 오늘과 같은 장은 조금 건전한 조정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000선을 바라보는 그런 섣부른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추가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은 아직 오늘 봐서는 전반적으로 급등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열어두는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8월의 지표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의 눈높이를 상당히 낮춘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발표되는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 여건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이런 영향으로 타 증시 대비 좀 강한 모습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추가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역헤드 숄더 패턴을 보임에 따라서 전 고점이 되고 있는 1130포인트의 돌파와 안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내일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지표가 전고점을 안착을 시키는 모멘텀을 갖는지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겠지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지수대를 S&P 500 지수의 박스권 돌파 여부를 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매기가 꾸준히 쏠리고 있는데 이들 업종에 대한 접근 전략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 4분기에 들어서 한국과 미국,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이제 출렁임이 있을 때 잠시나마 경기 방어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큰 흐름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군들이 소재, 산업재, 자동차 이런 섹터가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시간 정도밖에 장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타 증시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보다 더 빨리 돌파를 했고 그리고 유럽 주요 증시라든지 미국보다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에 이제 출렁임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대비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이면서 코스피 대비 초과 승률이 낮은 종목에 관심이 유효한데요. 전일 같은 경우가 이제 SK가 이제 뽑았습니다. 크게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을 또 제시하자면 두산 S&T 대우, 영업무역, 한진중업 이런 종목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당분간 미국,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적 영향으로 중국 관련 모멘텀 부분에서 소재 산업재 그리고 자동차 쪽에 좀 순환매 흐름을 통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소재, 산업재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지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는데 7개월째 하락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경기 완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왔죠. 근데 오늘 전해진 이 지수를 보면은 약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온 OECD 경기 선행지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경우는 7개월째 하락세가 진행 중이었고요. 지난달에 수치가 6개월 연속 하락을 멈춘 수치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수치가 약간 좀 수정이 된 듯합니다. 지난달 수치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었는데 지난달 수치가 수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7개월 연속 하락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6월달에 103.1, 7월의 수치가 102.8, 오늘 발표된 수치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죠.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간단히 유로존하고 더불어서 미국하고 좀 특이한 모습의 브라질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OECD 국가 평균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둔화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위에서 두 번째 한 회색선 정도로 보이는 선인데요. 지난달에 하락 반전한 이후에 두 달째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것이 또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한국 같은 경우 오렌지 3개 선인데요. 하락폭이 점차 둔화는 되고 있지만 하락세는 좀 이어가는 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녹색인데 정점을 형성한 이후에 2개월째 하락 추세죠. 고점에서 약간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유로존, 요새 좀 얘기가 많이 좀 나왔었던 유로존 보면은 그 영향력 있는 4개 나라 평균치를 봤을 때 푸른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2개월째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 세부 국가별로 보면 그래프에는 없지만 독일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6.2에서 106.5까지 올라왔는데 프랑스가 6개월째, 또 영국이 4개월째, 이태리가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독일이 강한 만큼 여타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운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좀 넣어봤는데요.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99.4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쪽 선입니다.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침체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타 이머징 국가와는 다르게 좀 많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좀 브라질 주가가 최근에는 좀 탄력성을 잃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OECD의 공식 코멘트에서도 일본, 미국, 브라질의 둔화를 강조하고 또 독일도 피크 국면으로 진입하는 발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코멘트가 이번에 OECD 홈페이지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표에는 없지만은 중국 역시 6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좀 하락폭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었고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긍정적인 반전은 이번에도 찾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을 좀 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조선이라든지 기타 산업재, 뭐 소재에 관련한 업종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좀 올라야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진이 좀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실망스럽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주가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 약간은 있죠. 바젤3 협약 최종 합의 결과가 나오면서 또 그 결과가 유예기간이 예상보다 완화되면서 금융주가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도 금융주 좀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미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CT, BOA 같은 경우는 2, 3%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약간 좀 그거보다는 좀 낮죠. 우리 시장의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약하지만 최근 흐름은 좀 비슷했기 때문에 미리 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대로 인텔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어제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상승을 보였는데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작용이 됐죠.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IT 업종에 큰 반영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결국 낙폭과대 수준의 반등이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못하고 또 금방 또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훨씬 먼저 약세로 전환을 했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미국의 IT주하고 이들 우리 IT하고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오늘 유독 약세에 보이는 모습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포인트는 결국 이 IT하고 조선업종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교차되면서 명암이 갈리는 모습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IT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인 부분을 더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어제하고 유사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드린 말씀은 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6월 말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절상 시그널을 시장에다 준 이후로 가장 낮은 환율을 보였다는 점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죠. 결국 위안화 절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본 엔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자동차 업종에 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줬었는데 위안화 환율로 인한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중국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내에 미치는 중국 관련주의 수혜인데요. 이것이 여태까지 이쪽으로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런 호재성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안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또 특히나 어제 오늘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들 업종도 이제는 약간 좀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위안화 강세가 극대화되고 있다,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러한 환율 절상 추세가 위안화 경우에요.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또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주가 차별화 때문에 더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특히 이제 한국 수출주나 IT주 쪽을 좀 봐야 될 텐데요. 4분기까지도 아시아권 통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위안화와 더불어서 한국 원화도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업황이 좀 부진한 IT 업종에는 좀 불리한 여건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의 환율 효과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환율을 보고 들어온 해외 유동성이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또 결국 원화 절상의 이익 실현 기회로 이용할 그럴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해외 유동성 공급이 최대 호재이긴 하지만 환율이 만약에 1150선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 반대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업 실적이 아까 IT 업종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4분기 초중반에는 시장에 전체적으로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이제 환율 추이를 보아가면서 다시 좀 체크해 볼 사항이고요. 결국 최근에 우리 시장 흐름이 산업 사이클로 인해서 산업재하고 소재 쪽의 강세를 예상했던 것에 추가를 해서 환율의 흐름까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중국 쪽에서 나오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것이 IT 쪽으로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면서 IT 업종은 좀 바닥다지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중국 관련주 쪽들도 많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약간 좀 조정 기온도 있다. 이 점도 좀 인식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저희가 살펴봤는데 조정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김 부장님의 시야에 들어오는 최선호 업종
어떤 업종을 들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시각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고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뭐 철강주, 또 화학주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유업종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죠. 중국 바우스틸에서 또 철강 가격 인상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너무 좀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에나가 이렇게 시장에 소식을 전해줄 만큼 절상이 됐다. 이 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관 쪽에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물이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서의 매도 3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개인들,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400억 이상의 순매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전강후약의 지금 현재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이익 실현 물량, 펀드 쪽에서의 환매 물량들이 좀 다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쪽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반면에 산업재 중심의 상승 흐름 그리고 금융주 중심의 상승 흐름은 이러한 부분 하락세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2,4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19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7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3억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4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98억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매 상위 업종을 한번 살펴보니까 금융, 조선 쪽으로 매기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전일에 이어서 이제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과 중공업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도 좀 매수를 좀 활발하게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KB금융과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LG전자 등으로 순매수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매도하는 종목들은 삼성전기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하이닉스 그리고 NC소프트와 대한항공 쪽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일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SK와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SK에너지, 포스코, 두산 쪽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한항공과 만도 그리고 이 삼성 SDI와 삼성물산, LG화학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고 이들 종목들의 하락률도 좀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5가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KB금융을 동시에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50억 이상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과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포스코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등으로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진해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역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7% 오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이 편입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동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현대산업과 GS건설 쪽을 일단은 시세 둔화 쪽에 저항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구성의 변화를 갖다 줘봤고요. 기아차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두산인프라, 한진해운, 웅진코웨이 쪽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그 산업재, 특히 건설 쪽으로 지금 붙는 그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 이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끝났다라는, 업종이 끝났다라는 그 판단은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업종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기술적인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호남석유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한 그러한 이제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도 은행과 증권 쪽의 그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당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중국의 내수 확대에 따르는 중국 소비 시장 성장, 이러한 부분이 좀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글로벌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요, 수출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내수 확대 쪽으로 균형적인 하나의 그 내수 성장 정책, 이러한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로서 호남석유는 충분히 선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사의 그 상승 모멘텀 또한 적극적으로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타이탄 케미칼 인수와 그리고 재투자 계획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9월달 이후로 중국의 재고 조정 마무리가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품 가격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업황 호조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가격대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 17만 원대 이 기술적인 61선 지지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17만 원이 이제 박스권 하단부고요. 19만 원대 중반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부가 되겠는데요. 현재가가 19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00원이 추가적으로 8,000원이 올라서 4.6%가 지금 상승을 해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18만 3,000원에서 18만 9,000원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보다는 다소 낮은 부분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가의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18만 9,000원부터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종합적인 이 가격, 목표 가격의 평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보고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박스권 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17만 원이 하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손절을 하심으로 인해서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문자를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동양강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상승세가 무섭네요. 예,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끝내고 강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ED TV를 비롯해서 녹색 성장에 필요한 신산업 소재로 현재 알루미늄 소재가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동사는 알루미늄 소재 관련 국내 최대 업체로서 차량 경량화라든가 또는 그린홈, 태양광 분야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충남 논산에 1,518억 원을 들여서 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주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 폭으로 올라서 다소 따라붙기에는 버거운 이러한 상황인데요. 오늘 5분 봉상 보시면 4,160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펼치다가 큰 폭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4,150원, 4,160원 이 부근에서 눌러준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매수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은 다소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망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고점이 4,395원에서 형성된 만큼 다소 내일까지는 4,100원 정도까지 눌릴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 부분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과 또한 4,060원 이상은 지지가 돼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4,06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눌림목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 고점인 4,500원까지는 일단 단기 목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을 넘어서면 역사적 고점이 6,500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시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양강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EMW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요? 예, 현재 5일선을 지지받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 5,500원은 달성했지만 일단 분할 매도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직전 고점인 6,250원을 돌파에 성공한다면 매물이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만큼 현재 구간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일부는 가져가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6,250원을 확실하게 넘어선다면 쭉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계사인 EMW 에너지의 그 전기차 관련 교체용 배터리에 대한 그런 향후 출시 계획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이 밖에 그 전날 살펴봤었죠.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도 이미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에스폴리텍은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도 이틀 연속 크게 사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고점을 오늘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삼성전자로의 인수설도 돌고 큰 폭 상승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 5일선인 3,150원을 깨는 흐름이 아니라면 보유 전략으로 쭉 밀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에스폴리텍이라든지 그 밖에 EMW 20%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좀 낙폭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크게 낙폭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건전한 조정이죠?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도라면은 일단 4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예전 기억을 살펴보시면은 어떤 한 업종에 갔을 때 지수가 신고가를 내서 올라갔을 때는 조선업종이 마지막에 좀 돌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종, 해운업종 계속 중국 관련주들이 돈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한국은 어떤 시각에서 보자면은 중국 관련 어떻게 보면 내수주 입장에서도 속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지수가 간다면 중국 관련주들이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어찌보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중국 관련주들을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업황 개선이라기보다는 지수가 순환매 측면에서 돌기 때문에 조선주가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전략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IT 대표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금융주들도 계속 올랐어야 됐는데 좀 재차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1800 안착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IT라든지 낙폭과대 금융주라든지 또 저가 매수, 즉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는 자동차라든지 포스코 같은 철강주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올라가 있는 업종과 오르지 않은 대표주 업종으로 좀 분할 매수한 전략 역시 그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대표주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요. 어제 미처 봐드리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우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손실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매수하신 가격이 39,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오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낙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흐름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많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네. 아마 저 원전 관련한 테마가 좀 불면서 그때 좀 사셨다가 좀 물려 계신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차트로 찍어보면 지금 39,500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초에 원전 관련 테마가 불면서 한국전력이 꽤 많은 상승을 기록했다가 많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막판에 타시다가 좀 물려 계신 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자체면은 3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라면은 싼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작년까지, 전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전력의 회사 자체는 좀 적자로서 좀 일관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료비 연동제가 내년 7월 정도, 그리고 최근에 경기 방어주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한국전력은 매수하셔도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당겨보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3만 원대 정도라면은 지금 매물벽이 한 번 정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기관 순매수 상세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기관은 팔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만 원이라는 매물대가 뚫리게 된다면은 전 고점 부근인 3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예전에 상담을 드렸다시피 좀 약간은 좀 무겁게 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하지만 일단 목표하신 지금 사신 가격대가 네. 4만 원 정도에 다 왔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같은 가격으로 물을 타시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3만 원이라는 저항대 한 번이 있고 또 전 고점 부근인 34,000원 저항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을 타실 거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일단 시간이 한동안은 꽤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 역시 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가 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이평선 상으로 혹은 매물대 상으로도 34,000원대까지 3만 원 뚫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중간에 인고 과정이 어느 정도는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이럴 때 좀 가장 필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추가 매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거를 지금 20%에서 40% 사셔가지고 현금 비중이 없이 주식을 채우시는 것보다는 다른 기타 주도주로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역시 같이 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력이 그 손실분이 줄어드시면서 다른 종목 수익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종목에만 목을 메고 쳐다보고 있기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국전력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현대건설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건설주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현대건설 매수 가격이 66,600원입니다.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았는데 비중도 함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일단은 매수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권역이거든요. 제가 한 3, 4주 전쯤 현대건설을 추천을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65,000원대 보면 추천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65,000원까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7만원대 부근에 근접해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현대건설이라는 것 자체는 건설주에 대한 업황 리스크 빼놓고는 타 리스크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M&A 모멘텀이라든지 그나마 좀 업황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부근인 71,000원 부근까지는 제가 71,000원 부근까지는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71,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생각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66,600원. 지금은 충분히 한 5% 정도 수익권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은 5일선이라든지 지금 조금 있으면 5일선이 21선을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이틀 정도만 더 오르게 된다면 골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매기가 한두 번 정도 더 쏠릴 수가 있다. 직전 고점 부근 71,000원 부근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전 그 고점인 7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돌기만 한다면은 네. 종목이 좀 더 세게 갈 수가 있겠죠. 일단 역시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만약 골드크로스가 나게 된다면 역시 웃으시면 한두 번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현대건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금일은 빼더라도 4일 연속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 들어온 상황에서 왜 파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쌍끌이 매수가 끝날 때까지만 일단은 확인하시면서 좀 수익을 좀 기다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떤 종목을 먼저 받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마침 지난주에 이 박현상 대리께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동부제철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동부제철 매수하신 가격대를 지금 살펴보니까 1,625원입니다. 물타기를 좀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장기로 한번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예. 좋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직까지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고요. 뭐 저 매수 가격 자체는 9,900원, 9,500원까지 분할 매수 등이 들었었고 네.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까지는 이게 지난주 똑같이 좀 찍혀져 있는데 기억을 하시다시피 동부제철이라는 회사 자체가 7,000원 차입금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상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신디케이트론 조달로 인해서 일단 3% 정도, 2%에서 3% 정도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은 금액이 영업이익으로 좀 증가할 전망이고 지금 업황 자체도 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뭐 철강주에 대한 의견도 역시 계속 드렸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계속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철강 중에 센 거는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대형주가 좀 더 셀 수가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성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동부제철이 좀 중장기적으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안 좋다가 좋을 때, 즉 업황, 즉 재무구조가 안 좋았다가 급격하게 좋아질 때 주식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슬금슬금 좀 우리가 모르게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15원, 25원 정도, 뭐 1,6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은 조만간 달성되리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수 있긴 하지만은 기다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네. 이렇다면, 항공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하십니다. 요즘 항공주들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항공주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죠? 최근에 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항공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이고요. 비중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1.3% 내리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항공주?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네. 업황은 그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일단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뭐 지금 보시면은요. 기관 수면 상세를 보시면은 일단 기관들의 매도세가 꽤 많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기관 매물이 나올까라는 게
모든 투자자분은 공통적인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당연히 들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차트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2배 이상 나온 상태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IT 같은 업종을 손절매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수익난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급격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지 않으면은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입장에서는 바로 추가 매수 들어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딱 전 고점, 지금 60일선이 딱 맞닿아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두 번 정도는 9,000원대 부근에서는 장중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찍고 턴하거나 혹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물타기, 소위 물리셨다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긴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순매 상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8,900원, 9,000원 정도는 장중 순환매가 한 번 정도 일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찍고 턴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업황 자체는 크게 꺾일 것은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간 매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물타기는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소위 기다려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또 항공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을 꼭 봐드리도록 하죠. 웅진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생병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심하신 상황인데 17,100원의 최고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50%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웅진에너지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15,400원이고요.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3% 가깝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잠시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다가 좀 아래쪽으로 점차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단은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추세는 하향이거든요. 일단 웅진에너지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간 매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5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기간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웅진에너지 회사 자체는 영업이익 30% 이상의 꽤 좋은 회사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 사신 가격이 17,100원 정도. 한 번 정도 전 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네. 다른 기타 좀 최근에 올라오던 가격들 비해서는 크게 손실이 있으신 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한두 번 정도만 더 매수를 좀 하게 된다면은 17,000원 부근, 특히 16,500원 부근까지는 아직까지 매물대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매 차원에서는 빠지게 된다면은 15,000원대 부근까지도 전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15,000원대 부근까지 빠졌을 때 기간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일단은 베팅을 한번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50% 즉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50%를 비중을 하지 않으면은 중간 매물대인 16,500원까지 올라와도 일단 수익이 나지 않는 가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럴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좀 현금은 무조건 50% 이상에다가 그 같은 나머지 50%에서도 한 종목으로 몰빵은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의견 자체는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맥상통합니다. 즉 소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 매매를 하시면서 5일선이 무너졌을 때는 주점 손절하시면서 20일선, 60일선에 기다렸다가 그때 물타기를 하시는 거. 최근에 급등한 종목일수록 소위 확인을 하시면서 기간 수급을 살피시는 거. 아직까지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15,000원 부근대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 기간이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15,000원대까지 좀 들어오셔서 기간 매수까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5,7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극과 극을 지금 오가고 계시거든요.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중국 엔진 집단 회사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 즉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른 투자 메리트는 여전히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 내수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중국 엔진 집단의 회사 자체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5,700원 정도는 충분히 단기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무조건 갑니다, 기다리세요 라는 전략보다는 충분하게 트레이딩 전략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4,750원 전 저점 부분이라기보다는 5일선이 시작하게 된 5,000원 선 부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엔진 집단을 빼고 다른 종목들이 같이 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시장의 방향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5,000원 전 부분에서는 좀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모멘텀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5,000원까지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아니시면 홀딩 하시면서 5,700원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5,700원 부근에만 가기만 하면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700원 부근에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일단 일부 물량을 털어내셔서 기다리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참 많은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예, 두산중공업 준비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일단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력 관련주는 테마가 아니고 이제 산업에 속할 수가 있다. 네. 즉 어디까지나 꽤 많은 수의 수주라든지 금액 단위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예전에 그 6만 원까지 빠졌었다가 그 상담한 것도 기억이 드리는데 기다리셔라 일단 올라올 수가 있다 말씀을 기억하고요. 77,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원전은 일단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국내 및 사우디아라비아 수주가 지속 증가한다는 예상이 좀 레포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담수 플랜트 같은 경우가 1조 7천억 규모로 일단은 수주가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75,000원 정도로 지금 5일선 시작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75,000원 부근에서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87,000원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손절가 부근은 전 저점 부근인 65,000원대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우 숨차실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도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족가로 접어들면서 8.7% 급락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그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만 원대 추천을 드려가지고 15만 원까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 및 소위 시장 메이저라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15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일단 15만 원 부근에 지금 7%나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전에 사셨던 분들은 오늘 고점 부근은 당연히 좀 팔고 나오셨으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하지만 소위 사셨다가 특히 14만 원대 올리스 가격대 사셨다가 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14만 원 가격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3만 원대까지는 빠지게 되면 아직까지도 14만 원, 1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4만 원대 부분부터 13만 원대까지는 일단 분할 매수 의견까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홀딩하는 게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두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181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낙폭은 0.1%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